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 산소라고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소망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이제 바보 같은 헛된 꿈이 됐는지, 엉망이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또 수련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은 대한민국엔 없었습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총리님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느낀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이렇게 밀실해서 같이 그런 협의안을 내놓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간신히 잡았던 그 신뢰의 끈이 딱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코로나 확산 시기에 그 누구보다 제일 고생하고 누구보다 그 방호복을 많이 입고 그 안에 땀에 쩔어가지고 환자들을 봤던 건 저희 전공의들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코로나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이렇게 의심 환자들을 보면서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덴탈 마스크 하나를 계속 막 재사용해서 쓰면서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니,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쟁여놓고 안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이제 복지부 장관 측의 발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입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채기가 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방적으로 하필이면 또 그 시기에 덕분에라는 그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만큼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주는구나. 뭔가 조금씩 우리 이야기들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려고 하던 찰나 정부가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좌절감과 배신감이 이 전공의들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아주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실력 있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의사들이 적은 게 문제거든요. 의사 전체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들이 그런 이제 필수 진료 그리고 지역 의료에 가도록 지금 유도하는 정책이 다 빠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수가 진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 확산 시기에 발벗고 그 코로나 환자들, 중증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필수과 의사들이 부족한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의 정부 정책이 그런 필수과 의사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면 오히려 필수과를 붕괴시키고 지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냐 생각해야 되거든요. 환자들이 이제 그런 암 진단을 받고 그러면 다 이제 빅5에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가는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병원에서 내가 심장 수술을 하고 싶어서 그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을 다 견디고 흉부외과 의사가 됐는데 그 지방에서 그리고 나는 그 지방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 지방에서 어떤 의료에 몸담고 싶은 그런 이제 뭔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남아도 내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장수술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게끔 수술실이나 간호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중환자실의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지역 병원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만 거기다 갖다 넣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지역의 그런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이 가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네,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의료의 현 상태가 정말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에요. 필수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필수과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다들 그런 여러 가지 붕괴된 현실 속에서 그걸 끌어안고자 생각하고 남아있는 이게 저나 그런 이국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료가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의료계의 미래를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붕괴가 되면 환자, 그리고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는 더 이상은 없을 거거든요. 당장 내가 편하려면 그냥 전공에 늘려주세요. 일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정말 그냥 모든 의사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정말 대한민국 의료가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가 정말 이제 마지노선에 거의 극한까지 몰려서 붕괴되기 직전이구나. 그리고 이 정책을 도입하면 그런 게 더 붕괴되겠구나. 이제 낭떠러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수련을 받으면서 사실 교수님들 보면 저 교수님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너무 암담해요. 네, 너무 암담하거든요. 물론 되게 명예도 있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점점 더 암담해지는 그 대학병원의 그런 처지, 현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들이 가져올 그런 붕괴가 걱정되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 생명이 위급함을 다툴 때 그런 충분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병원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면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셔야 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의사들이 천대받고 또 더 이상은 진짜 몰릴 수 없는, 더 이상 더 몰릴 수도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의사 면허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정부의 그런 강경 대응 지침에 분노가 쌓였고 근무 시간 넘어서까지 매일매일 병원에서 남아서 자고 먹고 하면서 병원에서 고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너네들 환자를 떠나는 그냥 환자를 볼모로 인질로 삼고 정부와 그 딜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매도하고 덕분에라고 치켜 세워주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덕분에라는 그 존재 대상이 바뀌고 하는 상황에 굉장히 지금 상처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을 했고 희생을 앞으로도 충분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일하는 우리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너무 큰 배신감에 휩싸여 있어서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이게 된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될 때 그리고 전공의들이 저희가 하루에도 진짜 20번 30번씩 넘게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할 때 방호복을 나라에서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걸 재활용을 했고 막 덧신을 막 머리캡을 막 덧신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돌려 쓰면서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나가서 너네가 이제 방패막이 해야 돼라서 저희가 방패막이 그 총알바지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하는데 그래서 방패는 주셔야죠. 총은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행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환자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 각오는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그래서 방패 없이도 앞에 나섰는데 정말 이제는 뒤에서 총질을 하네요. 어쨌든 저희는 빨리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 교수님들도 걱정이 되고 환자들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도 저희한테 절대 반갑지 않고 불안하고 네네.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항상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유지돼야 하고 정부만 열려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고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전혀 한 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고 일단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이고 그 전공의들 또한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 총알이 날라오면 다 내가 맞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전공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그냥 그게 완전히 시한폭탄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도화선이 하나만 탁 켜지면 그냥 다들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의원이 네.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는데 뭐 이런 식의 외부 중재단체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중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별로 의미 없는 시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이용빈 의원도 상당히 많이 컨택을 했었거든요. 저희 목소리를 사실 저희가 지금의 이렇게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 진짜 피나는 부탁과 거의 가서 막 빌 정도로 이게 왜 전공의들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만 얘기 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만 논의해보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그냥 패싱당하고 무시당하고 좌절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은 네 저희 입장에선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부 선생님들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제 저희한테는 감정적인 타격인 거예요. 계속 이런 간담회를 유지했고 저희들이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구나. 네. 우리의 이야기를 사실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했구나. 그러면서 끌고 오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법안들이 막 쏟아져 나온 상황이 된 거구나. 그 만남이 전혀 의미가 없었구나. 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과 저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느끼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그런 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론 저희가 더 힘들고 배신감이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해결하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양보해 주세요. 한 발만 양보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이 다친 이런 전공의 선생님들을 잘 다독이고 또 우리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환자들과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선두에 나서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발만 양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밤을 새서 환자 곁을 지키고 또 육종 방호복을 입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진료를 하던 의사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거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도되고 또 여러 돌멩이를 지금 맡고 있는 저희 젊은 의사와 같은 사람들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